아프리카의 곡물 창고 에티오피아.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곡물 테푸는 에티오피아 주식인 인제라의 주 재료이며 그들의 주요 영양원으로 가장 사랑받는 곡물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던 에티오피아의 테푸가 어떻게 세계가 인정하는 슈퍼 곡물이 될 수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1억 가까운 인구를 가진 가능성의 나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하면 떠올리는 건 가뭄, 기아, 난민 등의 이미지일 텐데요.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의외의 모습과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웬일인지 뛰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이 마을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라는데요. 운동복 차림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곳은 해발 3,000m 고지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최대 육상 선수촌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운동장은 선수들의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훈련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지만 달리기에선 세계 1등을 다투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 선수촌은 에티오피아 유명 육상 선수치고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마라톤 여자 부문 우승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새롭습니다. May I shake your hand? Thank you. 이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저도 한번 훈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Just take out your jacket first, jacket? Okay. and then your blood should warm, and then okay. after that you are going to have some stretching, and then you'll start running. But now 선수들은 달리기 전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몸을 데울 수 있는 준비 운동을 했는데요. 지난 홍콩 여행에서 배운 요가로 나름 유연함을 뽐냈더니 코치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you're going to be a good athlete because you know the stretching. 멀리서 보니 저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이걸 오랜만에 달리려니 참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열에 합류하는 것부터가 미션입니다. 처음에 잘 따라가나 했지만 평온한 모습으로 점차 멀어져가는 선수들의 대열. 결국 나중에 저 혼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역시 선수와 일반인은 다르더군요. 한 바퀴만 뛰었는데도 숨이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말 도저히 같이 뛸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정말 저로서는 거의 전력 뛸 듯한 속도로 계속해서 뛰는데 정말 이 스태미나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바퀴만 돌아도 진이 빠지는 듯 했는데 하루 200~300명의 선수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 훈련을 계속한다고 하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육상 경기 중에서도 중장거리 경기에 강하고 특히 마라톤, 10,000m, 5,000m, 장거리 세 종목은 이들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요. Actually, as you know, that Ethiopians are very good in long distance because first the elevation is, for example, here Sulta is 2,800 meters above sea level now. Just running here by itself is a very good factor for the athletes to be very successful in long distances like marathon, and especially because they eat injera, it's made of the green called teff. This contains iron, too much iron. From the childhood, they just eat iron, too much iron. It's one of the reasons. 무엇보다 테프로 만든 인제라는 에티오피아 선수들만 가진 특별한 식문화입니다.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혈구가 많아야 되는데 적혈구 구성 성분이 철분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테프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달리기를 많이 하는 선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프는 단순히 선수들에게만 좋은 음식이 아니고 에티오피아 국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전 국민 중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에티오피아. 그 중에서도 수도의 가장 큰 곡물 시장은
붐비지 않으려야 안 올 수 없겠죠. 사람들과 운송수단인 나귀가 한 곳에 얽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시장이 가까워오는지 나귀가 곡물이 실린 짐을 한가득 싣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요. 초행인 저도 무작정 이 나귀들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봤습니다.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나 봅니다. 시장 한켠에 쭉 늘어선 곡물 가게들이 눈앞에 나타났는데요. 다양한 곡물들과 함께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야, 여기 무슨 고추가 있네요. 우리나라의 말린 고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매운 냄새가 확 납니다. 정말 곡물이 다양하게 있네요. 우리 눈에 익숙한 옥수수나 귀리, 밀부터 생전 처음 보는 곡물들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마사르킥. Masarkik. 오케이. Bokolu. 에보꼴루, 나체보꼴루, Sindi. 샌디, Sindi. 샌데이, Suf. 숲. Suf. 와, 정말 다양한데요. 이렇게 실생활에 활용해서 먹나요? Gapsikikyo. Ethiopia bifuna.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곡물을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2위 곡물 생산국인 에티오피아에선 한 해 2,50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는데요. 하지만 그 많은 곡물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곡물은 바로 이겁니다. 이야, 처음 보는데요. 모래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말 가느다란 그런 곡물이네요. 입자가 거의 만져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네, 테프인데요. 빈곤한 상황에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에티오피아는 영양의 3분의 2를 테프로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곡물에는 없는 비타민C가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분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엔 세계적인 슈퍼곡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떼프라는 그 곡물 자체는 그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아이디어한 그 완전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는 주로 먹는 게 옥수수 가루, 그다음에 감자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은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떼프로 인한 건강 향상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보니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이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쉴 새 없이 대형 트럭들이 곡물을 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테프를 신기해하자 바로 옆 대형 곡물 창고로 안내하겠다는 상인. 이곳은 테프를 거래하는 도매상인데요. 이 가게가 이곳에서 테프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테프가 정말 얼마나 있나요? 여기 how much 테프? 아, 100 kuntal. 하루에 어마무시한 양이 팔리고 있네요. 네, 매일같이 100톤 이상이 팔린다. 잡초 씨앗 같기도 하고 깨 같아도 보이는 이 곡물은 지름이 1mm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mm의 곡물이 하루에 10,000kg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알갱이가 필요할까요? 여기 정말 재미있는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밀알갱이고요. 여기 보는 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크기의 테프입니다. 약 150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요. 밀알갱이가 테프에 비하면 정말 거인들이 먹는 음식 같습니다. 1mm라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가 보이시나요? 해외 유명 스타들의 건강식으로 소개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테프. 하지만 국내에서 보아온 테프는 거의 붉은색뿐이었는데요. 현지에 와보니 흰색 테프도 있었는데 색에 따라 영양소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여기 보니까 테프가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Iron high. 아이언. Iron high.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이쪽은 Red na white. 그렇군요. 성분 차이가 이거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둘 다 많이 들어있지만 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다는 테프. 실제로 영양분을 따져봤는데요. 많은 철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소의 간, 철분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 철분이 훨씬 높았습니다. 칼슘도 우유, 브로콜리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현미보다는 18배나 됐습니다.
한쪽에서 어렵지 않게 태프를 개량 중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알갱이가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나 하고 저도 한 포대를 들어봤는데 하나 둘 셋. 야 진짜 무겁네요 이거. 알고 보니 이 한 포대 100kg이 넘는다는데 이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테프의 뛰어난 영양 성분을 알고 보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 궁금해졌는데요. 테프의 재배지를 찾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남부 샤샤마니. 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에티오피아 남부는 특히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테프는 에티오피아 농업인들이 경작하는 주요 5개 곡물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나라 총 경작지의 3분의 1의 땅에서 테프가 자라고 있습니다. 인류가 경작한 곡식 중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에 속한다는 테프. 약 5,000년 전인 고대 원시 시대부터 재배되어 왔다는데요. 아직 덜 익은 이파리 사이사이에 미세한 알곡이 반짝거립니다. 야, 여기 테프가 황금 들녘을 이루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들어가 봐도 되나요? 이렇게 밟아도 큰 문제는 없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테프밭 주인인 덴마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amte buddha taati 아, nyaatamti 그렇군요. nyaatamnu gargaarti 아, guyyaa guyyaadhaan buddena nyaannaa fayyaa kennaaf hin fayyaddi. 그렇군요. 이게 정말 나달이 작은데 이거 수확을 어떻게 해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거 손으로? akkasitti kan isaanii 아, buddenaaf nu gargaarti 아, hin nyaannaa nyaataaf nu gargaarti. 그렇군요. 양이 많으면 일일이 손으로 비비기 힘들기 때문에 나귀를 이용해 밟아서 수확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같이 했는데도 이거 조금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나 많이 하셨네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냥 보기에도 양이 확연히 다르죠? 야, 아주 신기한데요? 이렇게 작은 나달을 가지고서 그 큰 가마니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곡식 테프는 알곡을 걷어들이는 작업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곡물은 껍질을 제거하는 도전 과정을 거치는데요. 수확 뒤의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인근 마을의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와 먹을거리가 떨어진 사람들이 가족들 먹일 테프를 사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ለጤናችን አሪፍ ስለሆነና ባህላችን ስለሆነ ሁሌ እንበላለን። ያደጉበት ነው። 한시도 쉬지 않고 분주해 보이는 방앗간 안. 이렇게 체에 수확한 테프를 담고 흔들면 위로는 지푸라기나 티끌이 걸러지고 아래로 깨끗한 테프만 떨어집니다. 알갱이만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하는데요. 드디어 집에 가져가 먹을 수 있는 테프를 얻을 수 있나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ይቀራለን ከዛ በኋላ ይፈጫል ከዛ ላይ ወደ ምግብነት ይቀየራል ማለት ነው። 테프는 너무 작아 껍질과 알맹이를 따로 떼어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나달 전체를 가루로 빻습니다. 통곡물 그대로 빻아진 테프가루는 그만큼 식이섬유도 풍부한데요. 뿐만 아니라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8대 아미노산도 테프는 모두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ጤቀመማ ቢኖራትም 구체적인 영양 성분은 몰라도 조상 대대로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줬던 테프. 테프는 그 작지만 강한 힘으로 에티오피아의 주식이 됐습니다. 이젠 테프가 인제라가 되는 과정을 만나봐야겠죠. 테프가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많이 유통되는 이유는 에티오피아에선 이 테프로 만든 인제라라는 빵을 이들의 주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테프가 우리나라의 쌀 같은 존재라면 인제라는 밥이 되는 겁니다.
테프를 통째로 간 가루를 물과 섞어 반죽한 후에 효모를 넣고 약 3일간 상온에서 발효시키면 수분이 많아져 이렇게 묽게 변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소화흡수 기능은 높아집니다. 이 반죽을 주전자에 넣고 씨앗의 기름으로 반들반들하게 코팅한 철판 위에 조금씩 부어가며 얇은 전을 붙이듯이 붙여주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약 3분 정도 기다리면 에티오피아의 주식 인제라가 완성됩니다. 인제라는 글루텐 프리 식품으로 글루텐을 조금도 함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곡물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테프의 탄수화물 중에 40% 가까이가 탄수화물이면서도 지방 연소를 증가시키고 혈당 상승을 억제시킨다는 저항성 전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당뇨 환자를 위한 식품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발효된 인제라엔 구멍이 있고 신맛이 나는데요. 발효는 더운 나라에서 건조 염장과 함께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테프를 에티오피아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최빈국의 영양 부족을 테프 하나로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እሺ እዚህ እንግዲህ ያው ደንበኛ ነኝ። እዚህ ነው የምመገቡት ጊዜ በጣም አሪፍ ምግብ ነው። በጣም ጥሩ ነው። 사회 경제적 원인과 함께 종교적으로도 테프는 중요합니다. 국민의 40% 정도가 믿는 정교회가 1년에 110일에서 길게는 250일까지 금식하며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는데요. 이런 문화를 고려한다면 테프와 인제라만큼 그들의 삶과 인생에 딱 맞아떨어지는 음식도 없을 것입니다. እኛ እንግዲህ ያው እኛ የምንመገበው በኢትዮጵያ ውስጥ የምንመገበው ዋነኛ ምግባችን እንጀራ ነው። እንጀራ ለኔ ህይወቴ ነው። ህይወቴ ነው። እንጀራ ለኔ ህይወቴ ነው። ከእንጀራ ውጭ ምንም አልመገብም። መኮረኒ፣ ፓስታ ምናምን ነገር አይመቸኝም። 테프가 나고 자라 인제라가 되는 과정부터 에티오피아의 삶에 테프와 인제라가 빠질 수 없는 이유까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영혼과도 같다는 테프와 인제라를 통해 건강에 담겨있는 그들의 음식과 삶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테프는 에티오피아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슈퍼 곡물로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면서 에티오피아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